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의 지역 내 총 생산이 지난 1998년 이후 25년간 전국 1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도 5배가 늘면서 광역 행정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구 감소 대응과 일자리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등은 민선 8기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7년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은 산업수도로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1998년 26조 6,630억 원이었던 지역 내 총생산은 2020년 68조 6,114억 원으로 2.6배 증가했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2,606만 원에서 6,020만 원으로 2.3배 늘었고 25년간 국내 1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역시 승격 당시 19억 3천만 달러가 적자였던 무역 수지는 33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재정 규모도 1조 5,300억 원에서 7조 8천억 원으로 5배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 120만 명을 돌파했던 울산의 인구는 조선업 경기 침체로 인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마이너스 0.8%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면서 5만 2천여 명이 울산을 빠져나갔습니다. 인구와 일자리 증가, 정주 여건 개선은 민선 8기의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울산은 많이 어렵습니다. 일할 곳은 없고 청년들은 떠나가고 인구들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조성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해법은 그린벨트 해제에서 찾고자 합니다. 또 제2울산대학교 병원과 울산의료원 등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종합대학을 유치해 청년들의 유출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울산을 역동적인 도시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노욱희 교육감이 어제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첫 시정 연설을 갖고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울산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떠났던 기업과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들을 위한 K-팝 사관학교와 문화 쇼핑타운을 조성하고 태화강의 아시아 최고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욱희 교육감은 아이들의 잠재된 역량을 깨워 미래 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추진하겠다며 사립유치원과 교육비 지원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중고교생 체육복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도 대구시에 이어 단체장과 지방 공기업 사장, 출연기관장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조례안은 전임 시장이 임명한 정무와 정책보좌관의 임기를 새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치도록 하고 출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새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울산시도 이번 주 중으로 법적 검토를 끝내고 문제가 없을 경우 곧바로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이장걸 의원이 위원장에, 예결특위는 안대룡 의원이 위원장에 각각 선출됐고 두 특위는 부위원장은 모두 권순용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윤리특위는 올해부터 상설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는 울산시와 교육청의 예산과 결산, 기금 운영 계획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울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4% 소폭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3% 상승한 가운데
17개 시도 중 4개 지역이 약세로 전환했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강보합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광역시 가운데는 대구, 대전이 미분양 주택 증가와 가격 부담감에 약세를 나타낸 반면 광주는 0.88%, 부산은 0.4%, 울산은 0.14% 등 소폭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R114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의지가 큰 만큼 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지역 7월 아파트 분양 경기가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주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달 울산의 아파트 분양 지수는 73.3으로 전달 대비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규제 완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들이 아파트 분양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민선 7기의 울산형 수기 민주주의 1호 안건으로 공론화해서 어렵게 도출된 남구 야음지구 공해 차단 녹지 강화 방안이 민선 8기에 들어서 백지화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LH가 민관협의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울산시에 통보했는데요.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울산형 수기민주주의 1호 안건으로 공론화된 야음지구 개발 방안. 울산시는 200m 너비의 공해 차단숲을 조성하는 권고안을 지난 3월 말 LH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LH는 최근 공해 차단 녹지 강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울산시에 통보했습니다. 부지를 추가로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며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생태 터널로 덮고 동산을 만들겠다는 공해 차단 녹지 강화 방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야음지구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한 LH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결국 LH는 울산 시민과 공단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며 야음지구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야음지구 개발 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야음근린공원을 공해 차단 녹지로 조성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또 국토부의 LH의 사업을 불허하고 야음근린공원의 숲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LH와는 더 이상 어떠한 협의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울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LH 개발 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울산시는 국토부에서도 LH의 당초 계획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LH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시가 오는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심야 시간 택시 부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길어졌지만 심야 시간 택시 공급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택시 부재가 해제돼 심야 택시 공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4일 월간 업무보고 자리에서 심야 택시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울주군의 물놀이장 5곳이 내일 전면 개장합니다. 범서읍 가온공원 등 도심 물놀이장 3곳은 오는 25일까지는 매주 주말에만,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운영됩니다. 옹기마을과 진화해수욕장 야외 물놀이장도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각 물놀이장에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 안전요원과 인명구조 요원 등이 배치됩니다. 울주군 진화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개장한 진화해수욕장의 누적 방문객 수는 13일 기준 15,6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고 울주군은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200명이 찾은 것으로 특히 주말 방문객은 하루 최대 6천여 명에 달하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방문객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울산과 부산에서만 6억 원어치의 전기를 도둑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이 도둑맞은 전기는 6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한전 인천본부가 10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울산본부도 5억 7,200만 원에 달하는 전기를 도둑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 의원은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고 더 많은 전력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도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울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를 찾는 사람들도 늘었고 학생 감염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은홍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평일 오후지만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위기 속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울산의 신규 확진자 수도 나흘 연속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5월 10일 이후 2달 만에 다시 4자릿수로 올라선 겁니다. 지난달에는 140명에서 160명 정도 검사를 하셨는데 점점 증가되더니 최근에는 200명 이상 정도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학생 확진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최근 일주일간 832명의 학생이 감염돼 전주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만 울산시 교육청은 교내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없는 만큼 방역 단계를 당장 높이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야 지역적으로 좀 더 강화된 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지역이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학생들의 본격적인 방학이 시작되고 여름 휴가철도 겹치면서 확산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매우 강한 BA.5가 조만간 우세종이 될 거라며 고위험군은 4차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비율을 의미하는 입원 환자 자체 충족률이 7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울산의 입원 환자 자체 충족률은 83.1%로 7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인 인천의 78.2%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 환자 자체 충족률은 69.4%로 광주와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두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6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의 영상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당신의 세상을 깨우다라는 콘셉트로 유선형의 디자인과 안락하면서도 유연한 실내 공간 등 새로운 전기차 경험 등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24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열릴 2022 부산국제 모터쇼에서 아이오닉 6의 실제 모습을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15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양극 소재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교원 창업 기업인 SM랩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이 고속 충전 기술은 음극의 흑연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양극 소재의 형성과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고속 충전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음극 소재를 그대로 쓰면서 고속 충전에 따른 수명 저하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재는 현재 SM랩에서 시범 생산 중에 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가 법원이 불법 파견 사건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소장 열람을 불허했다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업체 직원들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기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불법 파견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소장 열람을 불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불법 파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형사소수법상 공판기록 열람이 가능한 피해자들로 볼 수 없다는 예규에 따른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빌린 렌터카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타는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일당 2명과 렌터카를 빌린 뒤 전북 전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일당 1명이 운전하는 렌터카에 고의로 부딪혀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3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